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예전에 경제 코너는 인상 쓰는 코너였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는 약간 좀 미소가 번지는 기대가 됩니다. 예,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 자,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제평론가 박시동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항상 챙기는 분입니다. 민생이 중요하잖아. 네.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대한민국. 네, 실천이 답입니다. 실천이 답이다. 천천히. 주가 뛰는 거로 보여줘야 되고요. 예.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민 중산층 살만 나는 것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1년, 2년, 3년 바로바로 성과 내야 됩니다. 네. 민생경제공사 안되는. 그래서 저도 내수 활성화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매불쇼 역사상 가장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등장했는데 평가가 박시동님하고 제가 단둘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옷을 좀 새로 장만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발전과 그 통합의 시대에 맞게 새 시대에 맞게 네. 정말 처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그걸 좀 뭐 알려주시죠. 동네에서 샀죠. 동네에서 예. 본인이 골랐어요? 내수 디자인은? 활성화를 해서 당연히 제가 골랐죠. 디자인은 본인이 선택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산뜻하죠. 상당히 산뜻합니다. 네. 이뻐요. 예, 진짜 대한민국 이제 옷도 좀 사고 옷 샀습니다. 옷도 좀 사고 옷 샀어요. 깔끔하게 다니고 웃고 고맙습니다. 옷 샀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본인 고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거짓말하다 걸리면 난처해지니까 나죠. 큰일 예. 납니다. 네. 요즘에 그때 제가 정의봉 갖고 다니잖아요.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내란행위자 처벌도 필요하고 네. 내란행위자 처벌 특별법 운동도 있더라고요. 예. 네. 특검만은 안 된다. 내란행위자 전원을 그래서 이건 정의봉을 응징을 하고 제 정의봉 속에 뭐가 있느냐. 이재명 정부는 민중에 대한 효자손이 돼야 된다. 서민 중산층 가려운 거 싹 끌고 주라. 가려운 곳은 글루타셀로 하기로 했잖아. 글루타셀 효자손으로. 맞습니다. 맞아, 글루타셀. 바로 시원해져 버리더만. 글루타셀의 최대 경쟁자가 효자손인데 그걸 왜 갖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효자손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정의봉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 참 속상하네. 글루타셀과 최대 경쟁자. 그렇죠. 예. 효자손이거든요. 광고 제품인데.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네. 불기둥을 뿜고 있다 이런 그렇죠.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셔야죠. 네. 뭐 장안의 가장 큰 화두, 네. 화제 네. 코스피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일단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종가 2,911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뛰었어요. 11.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와. 제 기억에 없어요. 최근 몇 년이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오름폭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7일간 쉬지 않고 오른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네, 없어요. 예. 그리고 장중에는 2,930도 터치를 했습니다. 상단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 이게 7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3년 5개월 만에 사실은 최고치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그 3년간의 후퇴와 암흑 같은 터널이었잖아요. 네. 그걸 지금 6, 7일 만에 3년치를 복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표정. 그러면 저 아주 힘들어집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물론 코스피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치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지금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어저께 기준이 오늘 좀 전에 끝나가지고 2,378조 9,210억으로 역대 최대치. 그럼 오늘 이거 경신했겠네 또. 또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표도 수치도 좋고 시총도 좋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사실은 그야말로 이재명 표
허니문 랠리 또는 뭐 불기둥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니 그럼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따져 보냐면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 표 대통령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 신뢰? 그렇게 뭐 가벼운 얘기 할 거야? 숫자 말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심리, 기대감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후보 때 했던 모든 개혁 조치나 공약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화되겠구나 하는 신뢰.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신뢰의 근거는 뭐냐면 사실상 첫 번째로 꼽는 게 사실 상법 개정 조치.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많이 더 했잖아요. 길게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세 가지만 하면 이사회 충실 의무, 뭐 집중투표제, 뭐 이런 것들이야 전자조총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 정도 원인으로 시총이 이렇게 뛰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습게 보지 않아요. 우리 시장의 상전벽해입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요.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된다는 기대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전에 뭐 작년에 제가 이제 직접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한국 시장에 투자했는데 그때 뭐 기업 분할되고 막 엉망진창일 때 늘 있었던 일이었을 때 이렇게 이게 드디어 한국 시장이구나. 내가 한국 시장의 매운맛을 보고 떠난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왔었어요. 기업 분할 맞고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축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 흙바닥. 근데 이제는 이 상법 개정 조치나 이재명 표의 시장 개혁 조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잔디 깔린 운동장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 그래서 누구나 다 머니 게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투자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제 게임이 되는 장이 열리는 이제 거예요. 그나마 게임 되는 거야. 이제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 이재명표 정책이 두 가지 결이 좀 다릅니다.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거 시장을 예쁘게 만드는 정상화 조치. 또 하나는 그건 이제 경기장을 예쁘게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붐업 조치가 섞여 있어요. 두 번째가 붐업 조치입니다. 진짜로 증시가 부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는 게임을 잘하자는 거고 그게 뭐냐면 저 PBR 퇴출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 못 차는 애들은 퇴출시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 가치가 100만 원인데 시총을 다 합치니까 주가를 다 합쳐도 50만 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100만 원이 건져지는데 내 주가가 총 합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PBR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PBR이 0.8이고 이게 사실은 중국보다도 낮고 어제 선진시장, 신흥시장에 비교해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 PBR주가 사실은 투자할 매력을 굉장히 갉아먹어요. 아니 저거는 뭐 왜 주식을 투자하는 거야? 그냥 갖다 팔아버리지. 그런데 이 저 PBR주를 시장에서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시장에 최영진, 최욱, 박시동 3개 주식이 있어요. 각각 100만 원씩입니다. 그럼 시총의 합이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주식이에요. 그럼 제가 퇴출되면 시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남은 100만 원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100, 100, 100 하던 게 150, 150 되죠. 저 PBR 주식이라든지 쓰레기 주식들이 퇴출이 되면 남은 주식들에게 가치가 올라가는 상승 호재 아니에요. 호재죠. 이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증시 붐업이 되는 조치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 조치입니다. 거기에 내 종목 들어가. 안돼. 욱쌤 그다음 손에 마음에 쓰니까 안돼. 쓰레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이 쓰레기. 자, 그다음에 저 PBR주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쓰레기라서가 아니라 꾹꾹 눌렀어요. 주가를. 정상적으로 100만 원이 가야 되는데 50만 원이 가도록 눌렀어요. 왜 눌렀을까요? 주가 올라봐야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 주식을 꾹꾹 눌렀거든요. 지주사.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지주사 평균 PBR이 0.5예요. 0.5. 이거를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부 가치가 100원이면 주가가 100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0.5가 1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상승이죠. 이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2배 상승. 근데 제가 아까 집중을 못해서 그런데 그걸 왜 그동안에 눌러왔다고요? 예를 들어서 최욱 선생님이 최욱 MC가 기업 오너예요. 내 오너야. 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애한테 물려줘야지. 또는
이거를 이 적은 주식을 가지고 나중에 물려주거나 일감 몰아주거나 이렇게 빼가지고 내 이 지배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주식이 올라가는 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올라가면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픈 거예요. 세금도 늘어나 증여도 안 돼, 상속도 안 돼. 내가 이걸 움켜쥔 한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되지 시가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에 투자한 주주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지. 자기는 지배권만 강화하면 되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눌러오는 거예요. 근데 야 너는 너무 많이 눌렀는데 퇴출될래 올릴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요구하면 정상화만 시키겠습니다. 더 비싼 값도 필요 없고 1만 만들어도 2배 상승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지주사에 투자했던 ETF가 40% 올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한화 이게 지주사거든요. 하나그룹에 80% 올랐어요. 와, 그래. SK 두산 등등등 거의 40% 육박하게 올랐어요. 제가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 오른 주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게 이 지배주. 이게 엄청 올라가더라고. 지주사. 지주사. 근데 아직도 멀었어 나.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 새끼들이 일부러 눌러놨었어? 맞습니다. 이 진짜 나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만 점점 전전긍긍하고 진짜 나쁜 놈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이제 경기장을 예쁘게 한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득점이 잘 되도록 하는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올리는 거. 저 PBR 퇴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는 뭐냐면 사실은요 회사가 이득이 났어요. 그럼 주주들한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고 배당을 주던지 해야 되는데 배당을 주는 것과 유사하게 사실은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를 들면 시장에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회사가 이득이 났어요. 그럼 나머지 회사에서 시장에서 100주를 50주를 사서 어떻게 해? 없애버려. 소각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이 반이 없어진 거죠. 그럼 남은 사람의 주식 가치가 2배 오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주들한테 이득이 돼요. 그러네. 근데 자사주 산 돈은 뭔 돈이에요? 남은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자사주 안 살려고 그랬으면 원래 뭐 했어야 돼요? 배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사주를 사놓고 그동안 소각을 안 해. 그럼 주주들은 뭐예요? 배당받을 이익도 상실한 거고 기회도 상실한 거고 내 주가가 올라갈 기회도 소각을 안 하니까 상실된 거잖아요. 이걸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 앞으로 자사주 소각해라. 그 뭘로 내버려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도 바꿀 수 있고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소각장 설치해. 뭐 하는 거야? 다 태워. 자사자 소각을 의무화하는 여러 조치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 가서 회담했던 것 중에서 뭐 2시간 3시간 회담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 그걸 내가 오늘 영상 준비했었잖아 아까. 내가 잘 캐치했지. 그러셨어요? 그럼 진짜 그 포인트 하나를 잡아내서 포인트를 내가 딱 잡았잖아. 그거 잡았잖아. 이거 안 믿네. 다시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다시 보고 갑니다. 저는 봤어요. 가만히 계세요. 일찍 왔어요. 저는 봤어요. 가만히 계세요. 네 주가 조작 폐가 망신 그 다음에 배당 많이 주면은 세제 혜택이 있다는 불리고 하세요.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어때요?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어때요? 너무 엑기스를 잘 뽑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좋은 조치인가 보다 이 수준에서 의미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만든 상법 개정안처럼 이건 상전 벽해할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당을 너무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안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도에 비하면 8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성향이 약 20몇 %인데 미국은 40몇 %예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에는 배당 많이 하는 나라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고 일본, 중국 뭐 이웃 나라들보다도 못해요. 배당을 너무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배당을 많이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식하세요 하는데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죠. 나 그냥 위험해. 그냥 은행에 넣어서 3, 4% 받고 말래. 그게 안전하고 마음 편해. 근데 배당이 올라가면요. 은행에 놔두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매번 느껴. 나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하려면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국민은행을 딱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국민은행을 딱 치는데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국민은행이. 그래서 내가 그 볼 때마다 아우씨 이걸 은행에 넣지 말고 국민은행 그 주식을 살 거 매번 그 생각하면서 들어가거든.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이거는 주식도 오르는데 배당도 또 받아. 정확하죠. 두 번이야. 맞습니다. 예금은 물론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2, 3%, 3, 4%잖아요. 근데 배당으로 4%, 5%씩 계속 배상이 나오고 가만히 두면 그 회사가 자본이익으로 주가까지 올라간다. 그렇지. 일거양득이거든요. 일거양득이야. 그런 수요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새로운 수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배당이 높아지면 뭐가 좋냐면요. 아까 우리가 예금은 그래도 잃을 일은 없어. 근데 주식은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 이상이 있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잃지를 않아요. 주식시장의 하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방을 막아줘. 예를 들면 10,000원의 배당을 뭐 1,000원 받을 때 하고 그럼 뭐예요? 10%죠. 근데 주가가 5,000원이에요. 그럼 배당을 1,000원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잖아요. 벌써 수익률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매력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같은 배당액을 주면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걸 살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당주가 활발하게 된다면 좋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주가를 하방을 막아주면서 우리 시장 전체 밑바닥을 완전히 공고하게 만드는 드라마틱한 수예요. 근데 이게 왜 핵심인지 아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조치인데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너무 중요한 조치를 설명 좀 드려볼게요. 배당을 이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배당을 받으려면 그래도 보통 그래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보통 종합소득세를 내요. 내 소득을 다 합쳐서 내는 소득. 그러면 보통 고율 소득 구간에 보통들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48% 이상 세금을 냅니다. 최고세율을 세금을 내요. 그러면 재벌들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당 1년에 막 100억씩 200억씩 뭐 500억씩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면은 한 200억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배당을 종합소득세에서 빼 그래가지고 배당에 해당하는 거는 종합소득세 합치지 말고 빼자는 게 분리과세거든요. 빼서 15.4% 단일 세율로 내자. 그러면 200억 300억 내는 사람이 20억 30억 내요 세금.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자 감세가 된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감세폭이 더 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면 부자 감세다. 지금 부자 감세할 때야. 또 재벌들 지금 그거 세금 깎아줄 때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또 이게 하나 포인트였고요 그동안. 두 번째가 지금 재정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라 세금이. 고간이 텅텅 ቢ었다는 거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라도 들어와야 고간이 조금 차는데 지금 굳이 세금 깎아주는 조치는 하지 말자. 이런 두 가지가 좀 꺼림칙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때 또 김문수 후보 둘 다 배당소득 관련해서 완화해 주자는 정책을 처음에 냈다가 막판에 두 분 다 공식에서 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궁금했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컴백해서 일주일 만에 선언한 거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간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통령이 못을 박아준 거잖아요.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조금 국가 재정에 손실이 있더라도 또 일부 부자 감세폭이 더 커지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시장이 붐업될 거 아니냐. 그 방향으로 간다고 어제 정부가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부자 감세 네이밍 붙이면 안 돼. 시장 정상화 조치입니다. 그런 거 어디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본 같은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순기능이 더 큰 거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배당 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이 35%인가 이상이 되면 분리과세하는 거라서 각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게 유도하는 거지 유도. 그래야 투자한 분들이 이 주주자본주로서의 그 재미와 이익을 동시에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을 많이 주라고 유도한 건데 원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한 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냥 배당 안 주면 그냥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건데 보니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유도를 한다는 거야. 그걸 어제 선언했다는 거고. 그렇죠. 이제 짧게 보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상법 개정 조치 같은 것들을 꼭 하겠다라고 시장이 믿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엔 이런 것들을 그냥 원스타를 아웃시켜가지고 시장을 정말 투명하게 하겠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든 다음에 시장을 붐업시키는 조치를 적극적 조치죠. 이거는 적극적 조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조치. 저PBR, 자사주 소각, 배당 유도 정책 같은 걸 해서 시장을 붐업시키겠다. 이게 이제 패키지거든요. 근데 이 패키지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먼저 믿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상 우리 시장에 대해서 9개월째 순 매도였습니다. 역대 최장 매도예요. 9개월 매도였는데 5월달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빨라요. 한 달 전부터 매수에 들어가서 이재명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5월달 통틀어서 2조 매수. 5월달 월간의 2조 매수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간의 4조 매수. 와,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만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외국 관련해서 제가 이거 우리 개엄 때 여기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희망 없어. 그래서 외국의 주요한 펀드들이 아시아 헤드에서 한국을 조종하는데 여기서 그냥 야 팔어. 이거는 일시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뉴욕이나 영국의 본사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한국 거 매수 비중을 낮춰. 이게 지금 큰일이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큰일이라고 했잖아. 그게 전환됩니다. 전환됐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발 보도인데요. 해외 주요 펀드들이 한국 관련한 펀드의 포션을 다시 비중을 확대하기로 현재 전환되고 있다. 전환시켰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국을 좋게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그거 엄청 큰 뉴스네. 주요한 펀드들이 뭐 템플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은 아예 한국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레포트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거 큰 뉴스네. 큰 뉴스입니다. 엄청 큰 뉴스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다 하향 전망했던 애들이요. 과감하게 그냥 팍팍팍 껐던 애들인데 제가 3년 내에 처음 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드디어 상향 전망하는 바닥 찍고 위로 전망하는 게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 0.7로 전망했다가 1.1로 상향. 바클리 0.9 전망했다가 1.0 상향. 이거 제가 3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제 한국이 아예 성장까지 할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재명 랠리입니다. 시장을 믿는다는 거예요. 좋다. 자, 그다음에 큰 뉴스다 이거는. 우리 시장이 한국이 부도가 나거나 망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부도율을 계산하는 상품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할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그 CDS 프리미엄 값이 올라가는 상품이 있어요. 네네. 아주 악마 같은 상품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올라가요. 그게 4월 달에 최대치였어요. 45.87bp. 그 악마 그거 최상목이 거기 투자한 거 아니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 항상 내란이 탄핵이 막 되냐 마냐 할 때 이때 우리나라를 가장 위험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 얼마게요? 27.87 정확히 반토막. 그러니까 야 한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한국 시장에 대해서 포션 올려. 그리고 휴지 조각 만들어. 한국 위험도 반으로 낮춰.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지금 쭉쭉 들어오고 있다. 큰 뉴스네. 큰 뉴스입니다. 이런 거 왜 안 다루고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큰 뉴스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장의 흐름, 외국인의 매수세에 더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지주사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테마들이 이재명 정책표, 정책 수능 어떤 테마로 잡히면서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고정관념인데요. 진보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만 올라간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네, 거짓말. 근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설명 안 드리고 거짓말이다. 근데 그럼 뭐가 팩트냐?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주가는 확실히 오른다. 이건 팩트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1000 돌파했습니다. 300에서 출발했어요. IMF 직후에. 300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1000 돌파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0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3000 돌파했어요. 진짜? 역대급 1000단위 돌파가 다 진보 정권에서 있었어요. 그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5000피 아닙니까? 그 최욱 씨와의 대담에서 최욱 씨가 끌어낸 거 아닙니까? 끌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역시 1000단위 만약에 돌파하면 희망적으로 적어도 임기 내 4000 돌파 희망할 수 있잖아요. 5천 가야지. 5천 이제 당연히 5천 가야지. 5천. 꿈 같은 아니 목표니까. 그 흐름을 끊어요. 그럼 한번 5천 가시죠. 5천 뭐. 가야죠. 갑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최욱 씨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천도 많은 수치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한국 경제 규모를 보면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체육 투자자와의 대담했었잖아요. 체육과의 대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그냥 PBR이 1만 돼도 그냥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PBR 얘기했잖아요. 네, PBR. 시총 평균 1 만들면 그냥 3천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들이 전망을 전부 다 일제히 상향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최고 상향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KB증권이 내년에 3,240은 간다. 라고 해서 3,000대를 넘는 전망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때 그 코로나 때 이 막 주식 붐 일고
저랑 같이 하던 그 정영진 막 얻기 힘들어가고 할 때 그때가 그 코스피가 몇이었어요? 그때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고점이 그때예요. 그 언제? 뭐 얼마예요? 21년이에요. 그 얼마야? 2021년 역대 최고치는 네. 3천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면 3,305. 그때가 3,300이야. 예, 대한민국 역대 최고치가 3,305. 설레네. 근데 장중 터치한 거는 3,316 터치. 그러니까 대충 3,300이 역대 최고치예요. 3,300. 그러니까 거의 지금 최고치 근접해서 7일 만에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7일이면은 설레네. 폭이 뭐 많지는 않지만 7일 연속 상승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중간에 당연히 차익 매물도 나오고 네, 뭐 하겠죠. 하루 좀 쉬어가야 되는데 어제쯤 하루 쉬었어도 됐어요. 그리고 오늘 있죠. 오늘도 하루 좀 쉬었어도 됐어요. 왜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런 날은 관망세거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기염을 토하면서 7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건 간다는 이거는 거야. 불기둥입니다. 이게 불기둥이야. 야, 이게 가는 거야. 쉬긴 뭘 쉬어? 그동안 많이 쉬었잖아. 그래 많이 많이 쉬었다 맞아. 주식 그래프 더 열심히 일해. 그동안 많이 쉬었잖아. 뭘 또 쉬려 그래. 너무 내려가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처음에는 허니문 랠리라고 그러던데 요즘은 이재명 랠리. 아니, 허니문 랠리가 아니야.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근거가 있는 맞아요. 근거가 있는 상승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가재명 랠리란 말도 씁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 그냥 된 게 아니구만 이게. 그냥 올라가 뭐 그냥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그냥 뭐 희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이제 허니문 랠리고 이건 그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됐다. 네. 됐어 이제 두 분 가세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희망이 샘솟으니까 미담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 경제 민생계. 그 지난주에 우리 에어컨 명장들이라는 회사에서 에어컨 우리 매부님들한테 맞아요. 여름 다가오니까 지금 6대를 기부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대를 기부하기로 한 대도 늘려서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지. 에어컨 명장들. 그때 한번 말 잘못한 거 알죠? 그러니까 에어컨 명장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래. 에어컨 명장 이 복수형입니다. 에어컨 명장들. 그러니까 네. 에어컨 명장도 좋은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에어컨 명장에서 그쪽으로 많이 연락이 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명장들 그때 단수를 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 착하다고 거기가 엄청 많이 팔렸어. 근데 진짜로 아니 진짜요. 그분들도 좋은 분들입니다. 아니 모르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 아니 알아보니까 좋은 분들이었어요. 에어컨 명장들 복수형. 아니 우리 그 매부리님도 역시 이분도 에어컨 명장들 조윤래 대표님도 깜짝 놀라면 조치를 하더라고요. 이게 100만 원을 상회하는 이제 벽걸이 최신 에어컨을 기부하는 거 직접 가가지고 근데 평생 에이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착하다. 진짜. 이게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착하. 이 사람이 내 팬이야. 에어컨 명장들. 최욱 MC님 기부하는 거 보면서 내 팬. 결심했대요. 이건 진짜 사실이야. 그리고 3번 사진 잠깐 이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3번 사진 한 번만 봐보세요. 어떻게 썬킴 가라 그래요? 아니요 이제 짧아요. 아주 짧아요. 썬킴 선생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 은행도 이제 세희망이 샘솟으니까 기부가 좀 늘어나서 제가 이제 몰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은행의 특성상 상시 지원을 해야 되잖아. 수시 지원. 그랬더니 홍길동 은행 지원금 받으신 분이 쌀도 사고 김도 사고 우리 가족 살아났다. 아니 진짜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감동적인 그러니까 사진이네. 역시 근데 이분들도 물론 비매부리님들도 있어요. 소문 듣고 연락하는데 매부리님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몇백만이 보시니까 매부리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또 제가 바로 가족 수대로 1인이면 10만 원, 2인이면 2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진짜 사진 보내서 살게 됐다. 엄청 감동적인 사진이네.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아주 단답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꿈쩍 청년 장학금도 기분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단답형에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쭉쭉 가는 거죠. 최욱 MC님이 그냥 뭐 자꾸 묻지 마세요. 맨날 뿌지 말라고. 이게 뭐죠? 그래서 우리 1인당 300만 원 주는 돈은 없는데 꿈은 큰 청년들 장학금 주잖아요. 벌써 이번에 10명을 또 드리는데 그렇게 때 누적 인원이 95명이 넘고 3억이 다 되는 거예요. 장학금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냥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광수 대표님, 박시동 대표님이 대한경제 부흥회 책에 팔아서 인세 500만 원씩 남은 거예요. 그 인세를 또 그 자리에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벤트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강까지 하는 거예요. 젊은 청춘들이 와요. 대단하죠. 이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박시동, 이광수, 안디가 모여서 우리 기부할 돈도 없고 기부해야 되나 말은 막
고민도 했는데 이제 새 시대가 됐고 생각해보니까 인세도 또 들어온 걸 마치 각자 인세 500만 원씩 이날 행사에서 특강도 하고 기부도 하고. 착하다. 정말 뭔가 좀 희망이 확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저기 그 아까 포스터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다 저기 이광수, 박시동, 최욱 팬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최욱의 선한 영향력이죠. 최욱 유니버스. 너는 내 얘기하면 아주 괴로워한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렇잖아. 내가 임마 영향력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방송 전에도 얘기. 아니 그 어떻게 그 거짓말해? 제가 어제 최영진 아나운서 초대로 여의도역 물레동 출연한 사람입니다. 아주 활기찬. 압도적 풍자예요. 제목이 압도적 풍자예요. 여의도 물레동이. 압도적 재미 매불쇼를 오마주한 방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최욱의 유니버스잖아요. 그 애청자들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최욱의 세파트 3인 너무 재밌었어요. 곽수산, 명민준, 안진걸. 최욱의 세파트가 아니고 최욱의 치아와. 그런 일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7번 사진 또 단답형입니다. 고맙습니다. 7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뭐죠? 국회의원들도 광역시장도 이제 나서는 거예요. 자, 가운데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인데 매불쇼 한번 못 났다고 어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대요, 이분이요. 한 번만 출연시켜 달랍니다. 근데 출연시킬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매부리님들이 정책 제안 중에 가장 열받아하는 게 배달의 폭리입니다. 근데 어제 강기정 시장이 서울과에서 뭘 제안했냐면 앞으로 배달앱 수수료는 5% 이상 못 받게 하겠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제안한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정진우 의원, 전진숙 의원.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분 뭐 최근에 이슈 있지 않았나요? 모릅니다. 열심히 하시던데요. 그 신용카드 가맹점수로 된 날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상한제 적용해서 매출당 신용카드 가맹점수로 많이 못 받게 해놨거든요. 똑같이 이제 배달앱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매출당 차등을 두더라도 5% 이상은 못 받게 해놓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살고 그러면 물가도 안정이 되죠. 왜냐하면 배달앱 수가 올라가면 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이걸 하고 왔습니다. 이런 희망찬 8번만이 좀 슬픈 소식입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8번은 슬픕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뭐냐면 그 윤석열 정권에서 서민 긴급 생계비 대출이랑 했잖아요. 그때 최영진 아나운서 분노하던 거. 50만 원 빌려주는데 16%. 맞아요. 그래서 근데 더 슬픈 건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도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실제 통계가 나왔어요. 2023 3월부터 했는데 이제 서민금융진흥을 통했는데 그 50만 원을 16% 빌려주는데 무려 우리 국민들이 40만 3천 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2023년에 16만 명이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18만 명으로 한 2만 명 가까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 50만 원이 없어서 16%의 고리대도 좋으니 빌려달라는 사람이 40만 명.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것마저도 실제로는 다 허용을 안 해줘가지고 실제 돈 빌린 사람은 1,059억 원밖에 안 된답니다. 40만 명이 신청한 건 2,200억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에서 1%대로 초저금리로 긴급 생계를 대출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걸 빨리 우리가 해서 진짜 돈 빌릴 것도 없어 죽겠다는 분들의 연락이 엄청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야. 홍길동은 무상으로 주자는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주자는 논쟁이 있잖아요. 1, 2%로 빌려주자는 겁니다. 일단 숨통 튀게. 그리고 그 사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1인당 20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수 확 살고요. 주가 제가 보기에는 내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가잖아요. 그럼 주가 3,000뿐만 아니라 3,200 이상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프로화 때보다 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직접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쪽지를 보내세요. 보냈죠. 보냈어요. 하트 표시 왔습니다. 진짜로? 당선 전에. 당선 후에는 무서워서 못 보내죠. 아니에요. 그 공개적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최욱 MC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아니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최욱 씨와의 대담에서 5천도 약속했는데 내 이름 하지 말고. 매불쇼에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하고 주가 3,200 돌파하자. 주가지수 최고치 이런 제안이 나왔다. 아니 근데 박시동 변호사님 원래 박시동 변호사 온 거에 이게 나와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가 대폭 확대되면 이게
주가를 더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죠.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수고 확 살죠. 예. 그것도 우리나라 기관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 얘기했다면 또 저쪽에서 안 믿을까봐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어요. 나왔죠.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추경 20조 정도 풀리면 한국 경제 성장률 최대 1.3까지 오를 수 있다. 지금 전망치 0.8이거든요. 0.4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추경이 근데 최대 35조일 수도 있거든요. 짧게는 20조인데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해도 12.5조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여력에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주가가 불황돼 살았잖아요. 알았다고요. 네, 그때 2번이나 민생회복 지원금 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썬킴 보내요? 아니요. 네. 아니 저는 박시동 평론가님 시간에 비하면 2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미담과 정책과제와 주가 부양책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 코너에서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이야기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년 내 처음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자체를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분만 얼굴 보면 이게 또 연상 효과라는 게 있어서 짜증이 났었거든요. 두 분은 반가웠겠지만, 그런데 오늘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때 망친 경제,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침공했다, 경제 망했다 이랬잖아요. 오늘부터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매불쇼는 효자손입니다. 글루타셀이라고 몇 번 얘기하니까. 글루타치온도 쓰고 이것도 글루타치온이 아니 글루타셀.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같이 쓰면 더 좋다고요. 이분은 등은 뿌리가 어렵잖아, 글루타셀. 아니에요, 뿌리면 안 긁어도 된다니까.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전국의 효자손 다시 지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